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한 편의 드라마가 한 나라의 진로를 바꾸고 몇 곡의 노래가 세대 전체의 선택을 흔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저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던 한국어가 이제는 몽골거리의 간판이 되었고, 서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라 수천 명의 청년들이 꿈꾸는 내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 같은 흐름 한복판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 늘 선택을 강요받던 나라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고, 그 길 끝에서 진짜 독립을 외쳤습니다. 문화가 문을 열었고 경제가 다리를 놓았으며, 그 다리 위를 걷는 청년들의 발걸음은 이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한 나라가, 그리고 두 국가가 함께 써내려간 놀라운 반전의 현대사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트채책이라고 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 자라고 현재는 몽골 국립대학교 인문대학에서 한국어 교육학과를 졸업한 27세 청년입니다. 이 사연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어떤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멀리 한반도에서 불어온 하나의 문화적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밖에서 자전거를 타며 뛰어놀 때도 저는 집 안구석에 앉아 책을 읽곤 했습니다. 처음엔 몽골어 소설과 시를 좋아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외국의 문학, 언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몽골에서 외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대부분은 러시아어 아니면 중국어를 떠올립니다.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중국, 지정학적으로 몽골은 언제나 거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러했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2 외국어는 러시아어나 중국어가 필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한 명이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을 뒤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류라는 말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었지만 화면 속 배우들의 표정과 감정, 음악, 그리고 무대가 된 도시의 분위기는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짧은 장면 하나였지만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동경이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드라마 전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자막이 달린 한국 드라마를 밤새도록 몰아봤습니다. 그렇게 상속자들, 도깨비, 미생, 태양의 후예까지 이어졌고 어느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왜 그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 드라마에는 저희가 익숙했던 러시아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에서 느낄 수 없던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공감, 인간적인 서사가 있었고 그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며 어느 학과를 지원할까 고민하던 중 한국어학과 모집 요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20명, 당시에는 그리 인기 있는 학과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해야 먹고 산다고, 한국은 우리 무역 상대국이 아니고 한국어 해봐야 어디다 쓰겠냐고 하셨죠. 실제로 그 무렵까지만 해도 몽골 내에서 한국 기업은 눈에 띄지 않았고 한국어는 그저 드라마 팬이나 배우는 언어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원자 수가 20명도 채 되지 않아 합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학하던 바로 그해 한류는 몽골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중심가를 걷다 보면 한국어 간판을 단 카페가 하나둘씩 생겨났고 거리의 음식점에서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메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젊은 세대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스스로 교재를 사거나 학원을 등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입학 첫날,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강의실에는 20명의 신입생이 모여 있었고 서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각자의 동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어요. 특히 태양의 후예를 보고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도 꿨어요. 한국은 멋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저는 그런 발전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몽골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교실 바깥에서도 이 흐름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점에 가면 외국어 교재 코너에 한국어 책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서너 곳의 학원을 돌며 튜터 일을 병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한국에서의 취업과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이런 변화가 데이터로도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교육부에서 발표한 한국어 학습자 수는 2015년 1200명에서 2018년 4800명으로 3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고 몽골 국립대 한국어학과의 입시 경쟁률은 17대 1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청년들은 미쳤다. 한국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유행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징후라는 것을요. 사실 제게도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몽골 청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끌리는 것일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멀고 언어도 전혀 다른데 말이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017년 몽골이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중국은 국경 세관을 봉쇄했고 이로 인해 수천 대의 화물차가 멈췄으며 몽골 광산 기업 17곳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학과에도 그 여파가 미쳤습니다. 몇몇 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했고 그 중에는 저와 가까운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했는데 국경 봉쇄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지 않은 경제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점점 더 많은 몽골 청년들이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한국을 바라보는지를요. 그들은 단지 드라마나 K-POP에 열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흐름 안에 서 있었습니다. 몽골 사회의 한복판에서 시대의 변화를 목격하고 그것을 제 삶에 새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제 마음속에 자리한 확신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업이라는 단어를 실제 현실 속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울란바토르 북부 산업지대에 삼성전자가 서비스 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몽골 뉴스에서는 한국의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몽골 시장에 진출한다고 보도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서비스 센터 하나 생겼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단지 기술적인 설비가 아니라 새로운 문이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 채용 공고가 떴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학과 친구들과 함께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서류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 한국어 실력도 완벽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경력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은 오히려 제 안에 불을 더 세게 지폈습니다. 언젠가 저 자리에 꼭 서겠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 즈음 몽골의 경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석탄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중국이 단 한 번만 국경 통관을 지연해도 광산들이 멈춰 섰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의존도가 78%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생존을 지배하는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운송업을 하셨는데 중국 국경이 막히면 한 달 이상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종종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거인들 사이에 갇혀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가 밸브를 잠그면 다 끝이지.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학과 학생으로서 한 가지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몽골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학과 학생 10명이 조를 나누어 울란바토르 시내대학가, 카페, 서점, 학원 등을 돌며 500명의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십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업 후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응답자의 62%가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9%, 러시아는 6%에 불과했습니다. 그 숫자는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학과 교수님 중에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채책 씨, 문화는 단지 오락이 아닙니다. 문화를 따라가면 경제가 따라오고 경제가 바뀌면 사회가 변합니다. 한국을 공부한다는 건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은 저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국어 교사로 일하기보다 몽골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2018년 한류는 더욱 강한 파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몽골 국영 방송에서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었고 시청률은 40%를 돌파했습니다. 드라마 속 군인의 이미지가 몽골 청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심지어 제 남동생도 나도 한국군처럼 멋지게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한국군이 아니라 몽골군이잖아.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실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이후 몽골 젊은 세대는 한국을 부유한 나라보다 존경할 수 있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봄 포스코와 몽골 정부가 공동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8억 달러. 그 숫자는 몽골 GDP의 13%에 달했습니다. 몽골 언론은 연일 한국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구한다고 보도했고 울란바토르 거리에서는 한국 기업 채용 설명의 포스터가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 포스터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포스코, LG화학, 현대자동차 몽골 현지 인재 채용. 그 문구는 제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친구들과 함께 울란바토르 전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입구는 이미 인산이네였습니다. 한국어로 면접을 보는 청년들, 이력서를 손에 꼭 쥔 채 긴장된 표정으로 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회라는 단어의 실제 모습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뿐 아니라 비즈니스 한국어, 산업기술 용어까지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유튜브로 한국 뉴스, 산업 리포트를 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어 학과 친구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채책, 넌 정말 한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으로 가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몽골에도 닥쳤습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항공편이 끊기며 모든 계획이 멈춰섰습니다.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 불안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채용 일정은 연기되었고 학생들은 다시 방 안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공부로 채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 강좌에 등록했고 밤새도록 GOM 화면 속 교수님의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과 기관들이 몽골 학생들에게 장학 프로그램과 원격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 지원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가 서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다리였습니다. 2021년 가을 봉쇄가 풀리고 경제활동이 재개되자 저는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LG화학의 울란바토르 공장이 준공되면서 현지 직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 집에도 봄이 오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면접날 아침, 저는 하얀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트 채책입니다. 한국 기업과 함께 몽골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면접관은 한국인과 몽골인이 함께 앉아 있었고 절반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을 보며 자랐습니다. 한국이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선 이유는 기술보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 통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LG화학 몽골법인 생산관리팀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단지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입사 후 처음 6개월 동안은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자들은 놀랄 만큼 체계적이고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 성장합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가진 문화의 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퇴근 후에도 한국어를 더 공부했고 한국 뉴스를 챙겨보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 조직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자세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무렵 몽골 전역에서도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몽골 청년들의 70% 이상이 한국 기업 취업을 꿈꾸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의 총 투자액은 GDP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문화의 나라가 아니라 몽골의 경제적 파트너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2년 말 중국 정부가 몽골의 광산 개발권을 요구하며 압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중국, 몽골의 72시간 최후 통첩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떠올랐고 거리에서는 다시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또 국경이 닫히면 우리는 끝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두려움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새로운 길이 이미 열렸다는 사실을요. 그 길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LG화학에서의 첫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이자 가장 고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신입사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부서에는 한국에서 파견 온 차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몽골어를 잘 못하셨지만 항상 저를 파트너라고 부르셨습니다. 채책 씨, 이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같이 고민해봅시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동안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현지 직원은 항상 보조자나 수행자로만 여겨진다고 들었기에 그 말은 단순한 격려 이상의 의미였죠. 그 후로 저는 회사 안에서 더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한국인 관리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맡아 회의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식 일하는 방식이라는 문화를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대학 후배들이 연락을 자주 해왔습니다. 선배, 한국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선배처럼 일할 수 있으려면 어느 분야를 공부해야 하죠? 처음에는 한두 명이던 질문이 어느 순간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카페에서 그들을 만나 커피를 마시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저희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채책 씨, 이번 학기 졸업 예정자 세미나에 와서 취업 강연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날 저는 제 대학 후배들 앞에서 연단에 섰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제가 했던 일들, 준비 과정, 면접 팁, 회사에서의 적응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문화가 문을 열고 언어가 다리를 놓고 믿음이 길을 만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눈빛에서도 감정이 읽혔습니다. 그날 이후 학과 후배 중 3명이 실제로 한국 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울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선배, 저 정말 합격했어요. 선배처럼 저도 해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2023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달라졌습니다. 몽골 정부와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 강화를 공식화했고 연이어 5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도로 인프라 건설,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구축, 공공병원 전산화 등 실생활과 직결된 영역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채용도 대규모로 확대됐고 울란바토르의 거리에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버스와 간판이 가득해졌습니다. LG, 삼성, 포스코, 현대 저희 세대에겐 TV에서 보던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몽골 거리에서 매일 마주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가족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처음 한국어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저를 말리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채채가, 너희 회사에 혹시 운송 관련 부서가 있니? 네, 아버지. 협력업체로 물류회사를 찾고 있긴 해요. 혹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광산 운송 일만 하시던 아버지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 순간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LG화학 물류팀 협력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셨고 매일 아침 회색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국이 우리 가족을 바꿔놨네라고 웃으셨습니다. 2023년 말 저는 다시 한국 본사 연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2주간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도시, 어릴 적 꿈에서만 그리던 그곳이 제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와 저 멀리 몽골의 들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건 문화의 힘이야. 그리고 그 문화를 믿고 선택한 사람들이 만든 길이지. 한국 연수 중 저는 하루는 한강을 걷고 하루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며 또 하루는 동료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자국의 기술과 사회 시스템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모습은 몽골에서도 충분히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는 날, 저는 기내에서 제 노트북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텔레비전 속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나의 직장이고 나의 파트너이며 나의 미래이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하는 몽골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단지 나 하나 잘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LG화학에서 근무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무렵 저는 마침내 팀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몽골인으로서 팀장을 맡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많은 격려가 있었고 한 한국인 선배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책 씨, 이제 당신이 후배들을 이끌어줄 차례예요. 몽골에도 이런 리더가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몽골 사회 전체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품는 문화, 사람을 믿는 경제, 사람을 성장시키는 기회.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한국어로 일하고 한국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몽골 청년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몽골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뒤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을 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길. 그 길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 길의 한복판에서 걷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초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울란바토르는 여전히 아침 공기가 매서웠지만 거리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일자리가 늘었고 도시 전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도로 옆 광고판에는 포스코 울란바토르 제철소 채용 공고가 걸려 있었고 지하철 광고에는 한국어를 배우면 기회가 보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출근 후 회의실로 들어서자마자 팀장님이 뉴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긴급 속보 자막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몽골 정부의 토고이톨고이 광산 개발권 양도 요구 72시간 내 답변 얼터메이텀. 회의실은 한순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토고이톨고이는 몽골 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히토류 광산으로 국가 전체 자원의 12%가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몽골의 미래라 불리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중국이 그 광산의 개발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이번에도 국경을 닫겠다는 뜻 아닐까? 2017년처럼 또 화물 트럭이 멈추면 우리 생산도 중단될 거야.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2017년의 악몽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들이 생계를 잃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공포와 체념이 지배했다면 이번엔 분노와 자존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엔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몽골 외교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텔레비전 앞에는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차관이 굳은 표정으로 문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72시간 내에 토고이톨고이 광산의 절반 이상 지분을 중국 국영기업에 양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경 봉쇄 및 수출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모아주셨습니다. 또 막는단 말이니?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젠 다르다. 이번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지.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몽골 경제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78%에서 52%로 줄었고 한국 유럽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그 중심에는 포스코 LG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새벽 2시경 울란바토르 주재 한국 대사관이 몽골 외교부에 긴급 제안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토고이톨고이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8,8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핵심 문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몽골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이 함께하겠습니다. 그 문장이 저를 울렸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연대.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강요받아온 외교적 굴레를 끊을 첫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회사 회의실은 전쟁터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사내 이메일에는 한국-몽골 전략적 협력 강화라는 제목의 내부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한국과 몽골 뉴스 사이트를 오가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72시간의 시한이 끝나기 전날 밤 저는 친구들과 카페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초조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국경 막으면 식료품 값도 폭등할 거야. 그래도 이번엔 물러서면 안 돼. 우리 청년들 다 한국 기업 다니잖아. 이제 다른 길이 있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의존이 아니라 협력을 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몽골 의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몽골의 주권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택하겠습니다. 그날 밤 울란바토르 도심 광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국기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고 하늘에는 눈이 흩날렸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독립기념일처럼 사람들이 서로 포옹하며 외쳤습니다. 몽골 만세, 자유 만세, 한국과 함께.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중국은 예고대로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물류 차량이 모두 멈추고 석탄 수출선이 끊겼습니다. 뉴스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이어졌고 일부 공장에서는 생산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인천항을 통한 해상 물류 루트가 긴급히 가동되었고 한국 정부는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수출 항로를 마련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글로비스의 선박이 몽골 자원을 운송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 만에 수출량의 60%가 회복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해상 루트가 몽골 경제를 구했다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동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과 약속으로 연결된 관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몽골 청년들, 그들의 손으로 이 위기를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몽골을 지역 불안정의 책임국으로 규정하며 경제 보복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중국 자본이 철수하고 수입품의 3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몽골의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포스코는 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제철소 설비를 확충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품 조립 공장을 착공했으며 LG는 배터리 생산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총 투자액은 단숨에 16억 달러를 넘어섰고 중국의 보복 효과는 3주 만에 상쇄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현상을 경제보복의 무력화라고 불렀습니다. 이후로 몽골 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속한 세대 한국과 함께 자라난 몽골의 청년 세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포스코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버스를 봅니다. 그 버스 안에는 저와 같은 20대, 30대 청년들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길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이자 동반자이며 미래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기를 쓸 때마다 이렇게 적습니다. 문화가 문을 열고 경제가 다리를 놓고 청년들이 그 다리를 건넜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배웠다.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물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는 위기, 제재,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들이 가득했지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무실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류팀은 새로운 루트를 짜기 위해 밤늦게까지 남았고 생산팀은 부품 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고를 돌려가며 버텼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늘어나면서 저도 점점 더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본사부장님이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채택 씨, 지금 몽골 상황은 뉴스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직접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탁은 저에겐 하나의 책임이자 기회였습니다. 저는 사흘 밤낮으로 현장 직원, 물류기사, 협력업체 관리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 적고 정리하고 번역하여 1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몽골 청년의 눈으로 본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믿어준 것처럼 이제는 몽골의 청년들이 한국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제2의 동맹을 만듭니다.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한국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전 직원 회의에서 발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씨.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저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공부하던 한 소년이 이제는 한 국가 간 협력의 실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니.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서는 한국어 학원의 교과 연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몽골 국방부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K-전차 120대, 천궁 포대사기, 한국군 훈련단 파견. 언론은 이 계약을 사실상의 동맹 선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뉴스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군이 몽골에서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 한국 무기가 울란바토르 평야를 달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몽골은 오랜 기간 러시아제 장비에 의존해왔고 군사훈련도 러시아 중심의 체계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인천에서 출발한 한국군 훈련단이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회사 대표단 일원으로 영접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깃발을 든 한국 장병 200명이 단정한 행렬을 이루며 입장하자 몽골 군악대가 군가를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봤고 일부 장병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몽골군과 한국군의 첫 합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전차를 조종하는 몽골 병사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전차는 세계 최고래요. 제가 이걸 직접 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훈련장을 참관하던 교수님은 그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문화가 경제를 만들었고 경제가 안보를 만들고 있구나. 그 말은 제 가슴에도 깊이 박혔습니다. 저 역시 그 순서를 직접 경험해온 사람이니까요. 며칠 후 저희 회사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협력해 군수장비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부서장에게 자원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한국과의 기술협력 제가 직접 맡아보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채책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네. 그 이후로 저는 몽골군, 한국군, 그리고 저희 기업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장비 매뉴얼을 번역하고 부품 조달 일정을 조정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공동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몽골의 안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흐름은 곧 경제를 넘어 인적 통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몽골인 단기 체류 비자 면제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울란바토르-인천 직항 노선을 주 14회로 증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은 곧 활기로 가득 찼고 항공권 예매율은 폭등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한국 출장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빛을 보여줬어요. 이젠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죠.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일기장에 한 줄씩 더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세대 전체의 이야기다. 2025년 3월 1일 저는 몽골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단상 위로 올라갔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한국 정부가 몽골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국회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박수가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날은 제게도 국가에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인해 양국 간의 관세가 95% 이상 철폐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수입하는 기계, 부품, 전자제품이 훨씬 더 저렴하게 몽골로 들어오게 되었고 반대로 몽골의 천연자원과 가공제품도 제약 없이 한국 시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던 건 비자 면제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자는 항상 벽이었죠. 여러 서류, 인터뷰, 보증금 그 모든 부담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여권 하나만 있으면 그 땅에 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울란바토르 출입국 사무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평소에는 줄을 서던 청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내 중심가 여행사 앞에는 수많은 이들이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만 2,400명이 인천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주 14회, 아시아나는 새로 주 7회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리에는 한국어 간판이 넘쳐났고 한국 제품을 취급하는 상점들 앞에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 채용 공고가 정부 웹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변화가 몰려왔습니다. LG화학은 인력 수급을 위해 대규모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매일 이력서를 제출하러 오는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저도 한국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연구소로 가는 게 꿈이에요. 인턴십이라도 꼭 해볼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력서를 다듬고 면접 연습을 도와주고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행기에 오를 때 저는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습니다. 4월 한국고용노동부가 주최한 몽골 청년 채용 박람회가 울란바토르 국제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등 7개 대기업이 참가했고 총 2,8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박람회장에서 한국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책 씨, 몽골 청년들 정말 대단합니다. 열정도 있고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인재들 많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구나. 그날 저녁 제 후배 35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5명은 정규직 취업, 12명은 유학, 8명은 인턴십이었습니다. 특히 그중 3명은 삼성전자 서울 본사 인턴에 선발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공항에서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부디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꼭 돌아오세요. 몽골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10년 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서울을 꿈꿨어요. 이제 정말 가게 됐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6월 말 저는 한국 외교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몽 미래 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도 연설 기회를 받았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이었습니다. 문화가 만든 경제통합 몽골과 한국의 10년. 600석의 대강당은 가득 찼고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2015년 울란바토르의 한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TV 화면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이 열린 순간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2015년 한국어 학습자 1,200명, 2025년 한국어 학습자 1만 800명, 증가율 820%, 그리고 경제 지표가 이어졌습니다. 2015년 한국의 몽골 내 투자 비율 3%, 2025년 한국 투자 비율 42%, 2025년 상반기 한국에 진출한 몽골 청년 1만 2천 명. 청중들은 놀라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하버드대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가요? 문화라는 건 유행 아닙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선택은 바꿉니다. 그리고 몽골 청년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회에 의해 움직인 변화입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박수 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몽골 유학생 몇 명은 제게 와서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우리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2015년 드라마 한 편이 문을 열었다. 2025년 1만 2천 명이 그 문을 지나갔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문화가 다리를 놓았고 경제가 통로를 만들었으며 비자 면제가 문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선택받는 세대가 아니라 선택하는 세대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년 전 서울은 꿈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출근지이다.